내가 심장 그림을 그릴 때 내 심장을 이렇게 보고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긴 그리는데 요 옆에 시체 갖다 놓고 이 새끼 심장을 그릴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막 그렸어. 그리고 보니까 내 기준에는 이게 왼쪽이긴 한데 얘한테 조금 미안한 거야. 실제로 이 심장은 얘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사람 기준으로는 이렇게 뒤져 있는 애, 반대로 보면 얘는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이 왼쪽 구간을 우리가 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쪽은 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해가지고 왼쪽 위에가, 네, 우리 고1 통합과학 3월 모의고사 대비 관련해서 2, 3학년도 거부터 3개년치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과학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모르는 것들은 저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데 크게 막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1번부터 좀 풀겠습니다. 전구 AB가 연결돼요. 병렬 연결로 나와 있고요. 도선에 연결해서 연결 방식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죠. 제가 물리학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직렬 연결은 선이 한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일정이고 저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큰 저항도 있고 작은 저항도 있고. 근데 항상 같은 전류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큰 저항을 건널 때, 어려운 가시밭길을 건널 때는 큰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만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병렬 연결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단면적이 넓은 커다란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커다란 하나의 저항을 건너기 위한 전압이 필요할 것이다. 두 저항에 같은 전압이 됩니다. 전압은 일정이고요. 다만 위에가 어려운 길이라면 윗길로는 적게 갈 거니까 큰 저항이 있다면 피해간다. 그래서 큰 저항에 작은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직렬이 좋아, 병렬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죠. 직렬 연결은 한 큐에 컨트롤할 때, 한 번에 컨트롤. 병렬 연결은 따로따로 컨트롤할 때 이용이 되는 방식이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혼합 저항은 어떻게 되냐, 이런 계산 문제가 뭐 언젠가 나온 답변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억에 A, B는 병렬 연결이니까 틀린 보기. 니은 C의 연결이 끊어지면 윗길이 잘리는 거니까 아래로만 가겠죠. 그래서 A는 꺼지는데 B는 꺼지지 않는다. 니은 틀린 보기고 답 2번으로 나왔네요. A, B의 연결 방법은, 병렬 연결은 멀티탭에 꽂혀 작동하는 전기기구,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경우가 같다? 맞다. 그래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학교 가고 좀 좋으신가요?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공면에 따라 운동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겠죠?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에서 놓은 애는 D까지만 딱 오더라. 기억, D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다. 맞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에서의 속력은 항상 0입니다. 우리 역학적 시스템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니은 역학적 에너지는 A, B, C, D 다 똑같은 거죠. 항상 보존이니까 틀렸다. D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제가 알기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합니다. 딱 놓으면 잉 이렇게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환되는 게 맞다. 기억 디귿 3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3번입니다.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접촉 온도? 시킨 순간부터 A,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열평형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얘기죠. 기억, A, B 사이에서의 열교환만 있다고 했으니까 얻은 양이나 잃은 양은 같아야 돼서 틀린 보기. Q 값이 같다는 거. 니은 T 이후에 Do you have 눈깔쓰죠? 열평형 상태에 있다 맞다. 디귿, 비열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는 비열의 정의로부터 푸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로서 필요한 열이야. 그럼 결국에는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이 많다는 거니까 그만큼 온도 변화를 시키기 어렵다는 거고, 온도 변화가 적은 A가 비열이 크다? 이게 맞다. 이렇게 정의로부터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Q = CMT 한번 써놓으면 Q는 시험터
A, B 사이에 얻은 열과 잃은 열의 양은 같아야 돼서 이 값은 1대1이고요. B열은 내가 궁금한 거고 두 물질의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1대1이죠. 결국에는 B열이 큰 애는 델 T가 작아야 이 등식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B열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적은 애와 같다. 그래서 A이다. 이렇게도 풀 수는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그린 가는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물의 절반 정도 잠겼을 때 나는 완전히 잠겼을 때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기가 큰 힘을 골라라. 기억에 중력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중력이겠죠? 이 물체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뭐 중학교 수준으로 하면 9.8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 질량이 같다면 9.8을 곱한 중력도 같을 거니까 같아야 돼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오케이, 니은 부력, 별표입니다. 부력은 어려울 게 없어요. 떠있다, 가라앉아 있다, 뭐 중간에 위치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부력은 무조건 물의 잠긴 부피에만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가에서는 절반 잠겨 있으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부력일 거고 나에는 잠긴 부피가 크니까 부력이 크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큰 값을 갖는 게 맞다. 디귿. 용수철 저울에 측정되는 힘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 얘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게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내려가려는 이유는 치고가 땡기니까요. 근데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랑 다르게 물이 얘를 떠받들어주는 부력이 있으니까 요거의 알짜임.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 빼기 부력만큼 여기에 찍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질량이 똑같으니까 중력은 같은데 요 둘은 같은 거죠. 잠긴 부피가 크니까 부력이 좀 더 크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서는 도와주는 힘이 더 크니까 용수철에 측정되는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은 더 적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오히려 크다고 해야 돼서 D가 틀린 보기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용수철. 용수철 저울에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그 물체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 빼기 부력의 크기입니다. 근데 기억 보기에서 푼 게 중력은 똑같다고 나와요. 그렇고요.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니까 가에서보다 나에서 크다. 그러면 같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는 나에서가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용수철에서 측정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크다. 이렇게 풀 수는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5번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이 요거예요. 빛의 삼원색.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뭐 RGB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얘네를 합쳤을 때 자홍색, 마젠타가 나오고 뭐 사이안색, 청록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이 나오는 케이스가 레드랑 그린 섞으면 노랑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A랑 B가 레드랑 그린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고 자홍색이 나오는 게 레드랑 블루였어요. 그래서 그린이랑 블루를 섞어주면 청색, 녹색 맞나? 청색, 녹색 해가지고 얘를 청록색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노란색을 틀 때도 필요하고 자홍색을 틀 때도 필요한 거니까 먼저 공통으로 잡히는 게 레드네요. 그럼 레드랑 같이 노란색을 틀 때 필요한 A가 그린이 돼야 되고 C가 블루가 되면 되나요? 그래서 레드랑 블루가 겹친 자리에 자홍색이 잡히고 Q가 사이안색, 청록색. 빛은 다 더하면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흰색이 지금 잡히고 있을 거예요. 기억. B는 레드이다. Yes. 니은. Q는 청록이다. Oh yes. 디귿. C의 조명만 끄면 어떻게 돼요? P는 지금 레드랑 그린의 합으로 나타날 거니까 노란색으로 바뀐다? 맞다. 답은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6번. 다음은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자료이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는 화학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뭐 바륨이랑 암모늄 이런 얘기 나오면 밑줄 치고 흡열 고르게끔 할 정도로 되게 자주 나오는 흡열 반응의 예시니까 알고 계시고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뭐 함으로 온도가 높아요? 주변으로 열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방출함으로가 될 거고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열을 뺏어 오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맞다. 그런가요? 니은 방출은 기억으로 적합하다. 맞다. 디귿 나의 반응을 이용해서 주위로 열을 내보내는 애니까 발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 맞다. 밥을 뜨끈뜨끈하게 먹을 때 답은 5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손난로 이런 예시가 나왔었는데 주반에서 공부하시고요. 네, 이어서 7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도 이해해 주시고 좀도 괜찮죠? 가와 나의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냐? 공통점이 뭐냐? 유출된 기름은 바닷물의 뜸으로 뭐에 뜬다. 유체 속에서 위로 뜨고 가라앉는 성질, 밀도에 대한 얘기죠. 자,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8번. 그림은 리튬 이온과 산화 이온을 각각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배우시는데요. 리튬 원자의 전자수. 리튬 1가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거야, 뺏겼다는 거야? 같은 말이죠. 전자 하나 잃고 하나를 뺏겨서 두 개가 됐대. 원래 몇 개 있었던 걸? 3개 있었던 거죠. 리튬 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게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 앞에 뭐 보여? 이러면 우리 중학교 꼬꼬마 친구들이 중성이요 이러거든. 중성.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원자 번호도 3번이고 양성자도 3개 있다 라고 하는 거. 산소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 원자핵 내에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시나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양성자는 하나당 전하량의 상대값으로 플러스 1,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플러스 몇이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산소는 2개 뜯어 먹어서 개수 세보면 10개가 됩니다. 그 말은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가 8개 있었다는 거죠. 2개 뜯어 먹어서 10개니까 원자일 땐 8개. 그럼 양성자 8개 있는 거고 플러스 8이라서 답은 4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이어서 9번입니다. 간은 물이 들어있는 간은 유리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막은 것으로. 원래는 이제 기압이 작용하면서 모든 방향에 같은 힘으로 작용한다면 물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위에서도 누르고 아래에서도 누르니까 이 물의 질량 때문에 이 물이 느끼는 중력의 크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둘은 퉁이고 이걸 느끼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물의 중력은 있어. 내려가고 싶어. 근데 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기압을 차단한 거죠. 손으로 누름으로써.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기압이 작용하니까 이 둘이 똔똔인 상태로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멈춰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좀 그냥 설명한 거고요. 손으로 막으면 이거 빨대에 물 차 있잖아. 그지? 놓으면 쭉 떨어지고 그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손으로 감쌌어. 똑같이 잡고는 있는데 그랬더니 물이 떨어지더래. How to do the shit 인 겁니다. 가에서 나로 될 때 왜 이렇게 되냐? 내가 손으로 잡으면 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공기가 차지하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증가한다? 맞다가 될 겁니다. 열 팽창 때문에 그럴 거고요. 니은.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죠.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기체가 많이 뛰어다니면서 내려가더라. 답은 3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0번입니다. 그림은 기체 반응 가와 나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뭐죠? 수소, 염소, 염화수? 됐습니다. 기억. 가에서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질량비로. 아니죠.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게 맞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반응할 때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화학식을 봐야 되는데 이 둘이 지금 개수비가 1대1이라고 해서 질량비도 1대1이라는 건 너무 과한 추측이죠. 하나당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반응하는 물질들의 개수비는 같지만 질량비는 전혀 같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 니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부피는 감소하냐?
그냥 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박스 4개가 사라질 때 2개가 생성되는 거니까 감사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디귿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냥 NH3니까 잘못된 그림이고 디귿 틀린 보기다 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질소 알갱이가 이렇게 2개가 있어. 그럼 큰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줘야 되고, 그죠? 쪼꼬미, 코딱지는 지금 6개가 있는데 박스 2개에 나눠 담아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배열이 될 겁니다. 저한테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들은 보통 화학 선행이 끝나서 대단원 3단원에 배우는 VSEPR, 분자구조,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삼각뿔 브라더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결합각은 109.5도보다 지라리가 있으니까 작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렇게 분자구조가 바뀌어줘야 된다. 위에 비공유 전자쌍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해요. 그렇다. 답은 2번. 근데 오랜만에 중학교 거 하니까 또 재밌네요. 11번.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광합성이 뭐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서 포도당과 산소를 얻어내는 거다. 그냥 산소라고 쓸게요. 얘는 왜 CO2, 얘는 왜 산소라고 쓰냐? 내 맘이야. 그치? 내 유튜브 채널이니까 내 꼴린 대로 할게요. 기억이. A는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이다. 맞다. 니은. 기공을 통해 A, B가 출입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공은 증산작용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식물의 잎이 말라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잎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 부분, 요 아래쪽에 많이 위치하죠. 디귿,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생성된다 라고 해야 돼서 디귿 틀린 보기 합성된다. 좋은 표현입니다. 광합성입니다. 답은 3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2번입니다. 뇌구조 나와 있고요. A는 대뇌. 요 위쪽이 뭐죠? 근데 간뇌죠. 그 아래쪽 B가 중간뇌. 기억나시나요? C는 연수입니다. 요 뒤쪽에 박혀있는 얘가 소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 A는 대뇌이다. 맞다. 2번 A에 연합뉴런이 있다. 그죠? CNS. 이 뭐라 그러죠? 중추신경계 연합뉴런. 뇌와 척수. 3번 B는 이 중간뇌가 여러분들 뚝배기 한번 깨보시면요. 이 눈, 귀, 요 옆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움직임, 동공 크기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4번 C. 연수는 심장박동. 또 뭐 있죠? 호흡, 이런 거,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5번 뇌는 말초가 아니고 중추신경계에 해당합니다. 말초신경계는 교감, 부교감, 운동, 감각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간뇌에서 하는 거는 항상성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정리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체온 조절이나 체액의 농도, 삼투 같은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손에는 정리를 또 안 해가지고 근육 운동이나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세, 균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넘어갈게요. 이어서 13번입니다. 어떤 동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와 중기세포 중 하나이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서 핵분열기로 배우죠. 중기는 순간입니다. 가장 짧은. 어떤 순간? 모든 애들이 적도면에 배열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B가 중기가 되는 거고요. A는 나머지 하나 전기가 돼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적도면에 배열된 순간부터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후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A는 전기이다. 맞다. 니은 B에서 염색체가 관찰된다. 어떻죠? 염색체에 상대되는 개념은 염색사입니다. 결국에는 실처럼 풀려 있냐 아니면 응축되어 있냐의 관계에서, 근데 감기 때는 열심히 염색체 염색사를 DNA를 복제하면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죠. 이미 핵분열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 전기 이후부터는 모든 애들이 다 분열에 용이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염색체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A건 B건 다 염색체와 관찰되는 게 맞죠. 디귿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적다? 아니다. 체세포 분열의 의의가 뭐죠? 라고 했을 때 좀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해. Why? 살아가다 보면 사이즈가 커져. 물질 교환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쪼개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피당 표면적을 이렇게 쓸게요. 증가시켜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렇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세포 분열 안에는 감수 분열도 있고 얘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죠. 체세포 분열도 있다. 그럼 감수 분열을 왜 해? 라고 했을 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곤란하다는 거. 세포 분열 중에서도 생식세포 분열을 왜 하냐? 라고 하면 때는 염색체 수를 줄여서 모세포, 자식 새끼랑 부모랑 염색체 수가 같게 만들기 위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같게 하기 위해서고 결국에는 수가 감소한 정자와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유학에 생장과 재생이 있습니다. 키 크려고 그런가요? 상처 났을 때 새살이 솔솔, 그죠? 근데 뭐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곧 개체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의 번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딸세포는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적은 건 감수 분열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디귿은 틀린 복이고 요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넘어갑시다. 이어서 14번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뭐와 뭐 중 하나이다. 한 심장 그림 이렇게 그리죠? 가운데 나눠져 있고 그래요? 여기 혈관 빠져나가고 혈관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렇게 제가 또 미술 전공인가 봐요. 너무 잘 그리네. 이 사람의 심장 구조는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거 공부해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내가 심장 그림을 그릴 때 내 심장을 이렇게 보고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긴 그리는데 요 옆에 시체 갖다 놓고 이 새끼 심장을 그릴 거란 말이야. 얘가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막 그렸어. 그리고 보니까 내 기준에는 이게 왼쪽이긴 한데 얘한테 조금 미안한 거야. 실제로 이 심장은 얘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 사람 기준으로는 이렇게 뒤져 있는 애 반대로 보면 얘는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요 왼쪽 구간을 우리가 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요쪽은 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 해가지고 왼쪽 위에가 우심방 아래가 우심실 오른쪽 위에가 좌심방 오른쪽 아래가 좌심실. 항상 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들어온다. 그럼 좌에서 나갈 땐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온몸으로 가는 거고요. 온몸 순환. 우심실에서 나갈 때는 폐를 가는 거죠. 폐순환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좌심실에서 나가는 요 혈관은 일단 나가고 있으니까 동맥이야. 근데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존내 뚱뚱이 동맥 해가지고 대동맥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죠. 그런가요? 우심실에서는 나가긴 나가. 그러니까 얘도 동맥이야. 근데 폐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폐동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이름은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로 나가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좌로 나간 애는 막 좀 돌아다니다 보면 반대로 들어와. 그래서 좌로 나간 애 우로 들어오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나갔다면 우심방으로 들어와야 돼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들어가니까 정맥인데 온몸 돌고 들어간다 해서 대정맥. 맞나요? 좌심방. 그래서 상대정맥, 하대정맥 이런 것도 배우지 않나요?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건 폐정맥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B는 오른쪽 위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좌로 이름을 붙일 거고 위에 있으니까 방이죠. 좌심방 이렇게 해주면 기억 틀린 거. A가 우심실이 되주면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니은 A가 수축할 때 A와 폐동맥 사이에 판막이 어떻게 돼요? 판막 얘기도 좀 중요합니다.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혈압이 낮은 것과 별개니까 무조건 낮은 곳에만 있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
역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는 항상 있는 거죠. 실과 방 사이에.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니까 예를 들어 좌심실에서 나가려고 쫙 짰어. 그러면 대동맥으로 피가 잘 갈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압력을 느끼는 거니까 좌심방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좌심실의 압력 자체는 높지만 여기에는 판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맞나요? 좌심실에서 피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완을 해. 그럼 주변의 피를 땡기는 효과란 말이야. 마찬가지죠. 좌심방에서는 잘 이렇게 내려가줘야 돼. 근데 대동맥에 잘 가고 있던 피들도 돌아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A가 수축할 때 우심실이 수축한다는 건 폐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는 열려야 되는 거고요. 그럼 뭐가 닫히는 거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가 닫히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드 틀린 보기. 디귿 혈액의 산소 농도는 폐정맥과 폐동맥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폐정맥은 폐를 거쳤다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야. 폐를 왜 거칠까? 깨끗한 산소를 받아 먹으러 간 거죠. 그래서 폐정맥은 이미 깨끗한 산소를 받아온 데야. 여기는 동맥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산소가 많은 곳. 폐동맥은 폐로 나가는 혈관이야. 왜 나가? 내가 가진 더러운 이산화탄소 노폐물 버리고 깨끗한 애 받으러 가는 거잖아. 여긴 더러운 피가 흐르는 정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는 앞에서가 높다. 디귿 맞는 표현이고 답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수량계는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끝! 이어서 15번에 영양소 검출. 수학에서 나온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관 A부터 C에 달걀 흰자액을 넣는다. A는 증류수. 다른 애들은 수단쓰리나 뷰렛 용액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수단쓰리는 지방 검출 시약이죠. 뷰렛은 단백질 검출 시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변화를 관찰하고 싶은 실험군이 있고요. 그런 실험군과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어떨까? 예를 들어 수단쓰리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정말 얘 때문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애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생명과학 1 선행하신 분들 저런 애를 대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A에서는 당연히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B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있다면 수단3의 분홍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단백질이 존재한다면 뷰렛을 보고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억에 청람색, 이거는 요오드 반응에 대한 얘기죠. 녹말 검출, 니은, C의 색깔 변화로 달걀 흰자에게 단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했으니까 맞다. 디귿 수단3는 지방 검출에 이용된다. 맞다고요. 답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달걀 흰자에 여러분들 지방 있나요? 그런 것도 배우나요? 보편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게 옛날에는 지방이고 노른자가 좋다 막 노른자 먹어 이랬는데 흰자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노른자에는 지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흰자에 지방이 전혀 없냐?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어서 16번입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 우리가 세계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 모양과 동쪽 해안선 이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양이 대체로 유사해. 그래서 원래 하나였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게 한국, 그 밑에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이렇게 있죠. 세계지도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근데 이 아프리카의 왼쪽은 결국에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아프리카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이 대체로 유사하다면 이 둘이 원래 하나로 엮여 있을 것이라고 이제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맞는 표현이고요. B,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도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는 걸 보고 원래 하나였을 것이다 추정한 거고. 학생 C, 서로 떨어진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해. 근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하나의 판게아가 됐을 때 빙하가 이렇게 뭉쳐지는 거. 그래서 C도 맞는 표. 답은 5번으로 내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어서 17번. 가는 지구의 수권 분포. 해빙지호 얘기죠. 해, 빙, 지, 호. 이렇게. 호소 강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닷물이다. 맞다. 니은 기억은 빙하이다. 맞다. 디귿 생활 용수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물은 뭐 빙하 할짝할짝 이렇게 먹을 거 아니니까 그죠? 바로 활용 가능한 형태는 지호입니다. 지하수와 호수, 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보다 어떠냐 라고 했는데 일단 해수가 97.5%니까 육수가 2.5%인데 그 중에서도 빙하가 차지하는 게 70%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3%로 러프하게 되게 많다라고 잡고 빙하가 그 중에 70%를 차지한다면 37, 21이니까 전체의 2.1%. 그래서 육수가 2.5%인데 그 중에 70%가 빙하니까 나머지 지하수랑 호수는 합쳐도 2%보다 클 수는 없다. 훨씬 작겠죠. 디귿 틀린 보기 답 3번 정도 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인 운동이죠. 어느 하늘을 바라봤을 때냐. 동쪽 하늘,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남쪽 하늘, 이렇게 간다. 서쪽 하늘, 북쪽 하늘.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였죠. 뭐를 기준으로? 북극성이를 기준으로. 기억, 북쪽 하늘 맞다. 니은, 별의 일주운동은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해야 되니까 틀린 부분. 디귿의 일주운동, 하루를 주기로 일어나는 운동. 이런 상대적인 운동은 지구가 뭐해서 그런 거죠? 하루를 기준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디죠?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별자리, 뭐 천체 연주운동 이런 얘기, 계절의 변화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상대적인 움직이니까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어서 19번.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자료 해석 문제예요. 가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전체적인 쉐입이. 나는 이 기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단하긴 하네요. 그죠? 기억. 평균 기온 변화 폭은 기억 기간이 니은보다 어떠냐. 그죠? 어떨까요? 니은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부분. 니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 증가 계형과 평균 기온 상승 계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디귿,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막 펭귄이들, 북극곰이들이 살기가 힘들어. 막 녹으면 이제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표현이고 답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이네요. 지금에서 같이 합시다. 우주 팽창에 따른 은하 사이의 거리 변화를 알아보고 싶다. 풍선을 작게 분 다음. 풍선이 뭘까요?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얘기겠죠. 풍선은 우주입니다. 스티커를 붙인다. 그랬더니 막 스티커가 멀어진대. 은하 사이의 거리 변화를 측정하고 싶은 거니까 기억이 지정하는 건 은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나 A와 B, A와 C, A와 D 각각의 사이를 측정을 한다. 풍선을 크게 분 다음 과정을 관측한다. 자료 나와 있고요. 기억은 은하에 해당한다. 맞다. 니은 B와 C 사이의 거리는 나보다 다해서 더 멀다. B와 C건 A와 B건 각각의 은하는 팽창을 하면 무조건 멀어지는 거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작은 우주일 때보다 뚱뚱한 우주가 되면 B와 C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지 않겠냐. 그런가요? 그래서 나보다 다해서 멀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풍선의 팽창에 따른 거리 변화값이 크다. 별표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실제 우리가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데 적색 편의 현상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이미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배우고 계시죠. 단순히 우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로 팽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그냥 멀어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팽창 때문이다라고 하기 위해선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풍선의 팽창에 따른 거리 변화량이 크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겁니다. 팽창하면 할수록. 오케이? 이거 맞는 표현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